김민재가 누구야? 40년간 전신마비 남편을 간병하며 국밥집을 운영해온 영수는 남편 장례 후 발견한 낡은 통장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매월 50만 원씩 김민재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기록이 빼곡했어요.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총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순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휘도록 벌어온 돈이 모두 모르는 사람에게 간 것이었죠. 통장 잔고는 영원 40년의 희생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김민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신 앞에 나타나 더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가득 담았습니다. 놓치면 아쉬울 이야기, 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 옆 의료용 침상에서 들려오는 만식의 거친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영순이 후다닥 일어나 만식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조금 있었어요. 무릎과 허리가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40년간 매일 반복된 일이니까요. 물. 만식이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반사적으로 물컵을 들고 만식의 입가에 대어줬어요.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문득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40년간 남편을 씻기고 먹이고 돌본 손이었죠. 새벽 5시가 되자 영수는 만식을 씻겨줬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약을 발라줬어요. 등과 엉덩이에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매일 소독해야 했거든요. 만식은 아픔을 참으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파? 잠깐만 참아봐. 영순이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로 이런 일이 일상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죠. 만식을 다 돌보고 나니 6시가 넘었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새벽부터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루 종일 서서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하고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순아. 저녁에 집에 돌아온 영순을 만식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했어요. 영수는 깜짝 놀라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고마웠다. 만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영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당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영순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만식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맑고 따뜻했습니다. 40년간 정말 고마웠어. 만식이 영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살짝 만질 수밖에 없었지만요. 영수는 만식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해? 하지만 만식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졌어요. 영순의 손에서 만식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영순이 만식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만식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40년간 매일 들렸던 만식의 기침소리가 없으니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영수는 만식이 누워있던 의료용 침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40년간 오직 남편 간병과 가게 운영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절반이 사라진 거니까요.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68세,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바친 나이였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말했습니다. 영순 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편히 사세요. 정말 효부셨어요. 하지만 영순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히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4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만식을 씻기고 기저귀 갈고 욕창 관리하고 그러고 나서 가게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영수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만식에게 약 먹일 시간, 기저귀 갈아줄 시간이었거든요. 몸에 밴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수는 만식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만식이 직접 관리하겠다며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서랍을 열었어요. 내가 다리는 못 쓰지만 정신은 멀쩡하니까 내일은 내가 한다. 만식이 항상 하던 말이었죠. 영수는 그것조차 만식의 자존심이려니 생각하며 존중해줬거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이라고 적힌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영수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매월 50만 원씩 김민재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기록이 빼곡했어요. 1985년부터 시작해서 만식이 죽기 직전까지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요. 김민재가 누구야? 영순이 혼자 중얼거리며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계산해 봤어요. 40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만 원.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순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집에서 허리 휘도록 벌어온 돈이 고스란히 김민재라는 사람에게 간 거였어요.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영순이 40년간 피땀 흘려 번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던 거죠. 영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만식을 돌보고 그러고 나서 가게로 달려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그렇게 번 돈이 모두 모르는 사람에게 간 거였어요. 남편 간병 40년, 가장으로 산 40년 장례 후 통장 한 장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간병 40년, 가장으로 산 40년 장례 끝나고야 알게 된 참혹한 진실. 과연 김민재가 누구일까요? 왜 만식은 40년간 이 사실을 숨겼던 걸까요? 영수는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가게가 잘 될 때마다 만식이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의료기구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가져간 것들이요. 영순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고 하면 돈 아끼자며 말렸으면서 정작 자신은 비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것도요. 40년. 내가 40년을 뭘 한 거야. 영순이 통장을 꽉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재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40년간 그 사람의 생활비를 벌어준 셈이었거든요. 영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처참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그 남편은 아내가 번 돈으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수는 40년간의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김민재는 누구였을까요? 영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민재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민재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송금은 모두 고객님 남편분이 직접 하신 거고요. 4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월 정확히 보내셨네요. 영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40년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구나. 혹시 김민재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영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수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수나 왔구나. 만식이 일 때문에 온 거야? 시어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 통장 아세요? 김민재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태어난 척했어요. 아, 그거 알고 있지.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알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아셨다고요? 그럼 김민재가 누구예요? 만식이가 말 안 했나? 그 애는 만식이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빨래 집게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영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거든. 그 여자가 만식이 아이를 낳은 거야.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순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저는 40년간 남의 아이 양육비를 남의 아이가 아니라 만식이 아들이잖아. 아버지가 아들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오히려 영순을 나무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영순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요? 알려줘서 뭐해? 너만 속상하잖아. 시어머니가 빨래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영순을 배려해 준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난리야? 정수가, 너도 알고 있었지? 영순이 신우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 오빠가 민재 학교 졸업식에도 갔다 왔는걸?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아이의 졸업식에 갔었다니. 자신은 4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였어요. 언니가 그렇게 벌어주니까 오빠가 민재한테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그랬잖아. 신우이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40년간 뭘 한 거예요? 영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영순아, 목소리 낮춰. 죽은 사람 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니? 죽은 사람 욕이요? 저는 지금 사실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만식이도 좋은 일 하려고 그런 거잖아. 자기 아들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영순을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영순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번 돈인데 저는 알 권리도 없는 거예요? 알려줘봤자 싫어할 것 뻔하잖아.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너무 오버하지 마. 어차피 오빠 돈이잖아. 오빠가 어떻게 쓰든 오빠 자유지. 영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오빠 돈이라니. 제가 40년간 국밥집에서 벌어온 돈이에요. 제 돈이라고요. 그래도 남편 명의 통장에 넣은 돈은 남편 돈이지. 법적으로도 그래. 신우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숙 씨, 당신들은 40년간 저를 바보로 본 거예요? 바보로 본 게 아니라 몰라도 될 일이라고 생각한 거지.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순아, 너도 그 돈 덕분에 좋은 며느리 소리 들었잖아. 만식이가 다른 여자한테 가지 않고 너랑 살았잖아.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40년간 무엇을 위해 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이제 30 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 돈으로 살고 있어. 참 편하게 사는 애야. 신우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순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30이 넘은 남자가 아직도 자신이 번 돈으로 살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왜? 만나려고? 시어머니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당연히 만나야죠. 제가 40년간 키워준 사람인데. 영순아, 괜한 일 벌이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영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김민재가 누군지, 왜 자신의 돈으로 40년간 살았는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나온 영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간 자신을 속인 건 만식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자신만 몰랐다니. 영수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영순 언니 참 불쌍해. 남편이 바람 피운 거 40년간 몰랐다잖아. 그것도 자기가 번 돈으로 다른 여자 아이 키운 거라니.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였습니다. 영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시선을 받게 되다니. 과연 김민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순의 앞에 나타날까요? 영수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국밥집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동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영순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요즘 힘들어 보여. 단골 손님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남편 잃어서 그런 거야. 영순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40년간 자신을 속인 배신감이 더 컸거든요. 만식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혼자 절에 가서 법사를 준비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모든 걸 챙겨야 했죠. 49제 당일 절에는 몇 명의 조문객만 왔습니다. 영수는 만식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그리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절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영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실례합니다. 고인과 친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30대 남성이 영순에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시죠? 영순이 물었습니다. 저는 김민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순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 김민재였어요. 40년간 자신이 키워준 김민재. 그럼 당신이? 네, 고인의 아들입니다. 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영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 변호사입니다. 50대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을 때 영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재는 만식의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영순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인사다운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께서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식이 유언장을 남겼다니. 여기 보시면 고인께서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명시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국밥집과 건물이 만식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민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인 민재 씨가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40년간 혼자 일궈온 가게와 건물을 김민재가 절반을 가져간다고? 잠깐요. 그 가게는 제가 40년간 혼자 운영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고인 명의의 재산입니다. 부인께서 아무리 운영하셨어도 말이죠.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영순이 자신을 키워줬다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전혀 없었어요. 40년간 제가 벌어온 돈으로 당신을 키웠는데 그건 아버지가 하신 일이죠. 저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민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아버지는 한 푼도 안 벌었어요. 모든 돈이 제가 번 거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 돈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고요. 민재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영순을 식모나 가정부 정도로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민재가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도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그럼 당신은 40년간 제가 키워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키워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키운 거죠. 아버지 돈으로요. 민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영수는 40년간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시죠. 민재 씨 측에서는 가게와 건물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가게를 팔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시면 되죠. 나이가 있으시긴 하지만 변호사가 무신경하게 말했습니다. 68세 여자가 새로운 일을 하라니.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모아주신 돈인데 이제 그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재가 영순을 깔보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영순에 대한 존중이나 고마움이 전혀 없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민재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민재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영수는 혼자 절에 남았습니다. 40년간 자신이 키워준 아이가 자신을 남처럼 대하며 재산을 뺏으려 한다니. 만시가 당신이 이러려고 40년간 날 속인 거야? 영순이 만식의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절에서 나온 영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도 가게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68세 나이에 새로 시작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과연 영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영수는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게 문을 열어놨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큰일 났네. 옥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라도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영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호사를 구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시청에 가면 무료 변호사 상담해 준다던데?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수는 푸념했어요. 무료 상담이면 제대로 안 해주겠죠.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결국 영수는 시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영수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영순에게 번호표를 줬습니다. 영수는 낡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자신처럼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78번 어르신,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영순의 차례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니? 상담실에 앉아 있던 30대 후반 남성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영순도 놀랐어요. 지훈이? 바로 20년 전 고시생이었던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제대로 된 밥도 못 먹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반듯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훈이 반가워하며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훈아, 너 변호사 됐구나.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영수는 가난한 고시생이던 지훈에게 국밥을 공짜로 줬었거든요. 다른 손님들 모르게 밥도 많이 퍼주고 반찬도 더 줬었죠.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고시 포기했을 거예요. 지훈이 감동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영수는 지훈 앞에서 모든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40년간 남편을 간병한 일, 김민재에게 돈이 간 일, 재산 상속 문제까지. 지훈은 영순의 말을 듣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40년간 벌어온 돈을 혼외자가 가져간다고?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게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명의가 누구 건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운영하신 거잖아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꼭 이겨내세요. 지훈아,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너한테 피해 줄 수는 없어. 피해요? 말씀 마세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훈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어요. 영수는 지훈이 돈이 없는 걸 알고 몰래 국밥을 공짜로 줬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고시 포기하고 공장이라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옛날 일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어머니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지훈은 영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 제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영순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가 40년간 혼자 가게 운영하신 기록들만 있으면 돼요. 지훈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세금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응, 다 있어. 그럼 승산이 충분해요. 게다가 남편분이 장애인이셨으니까 실질적 운영자가 어머니라는 게 명백하죠. 지훈의 설명을 들으니 영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비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영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절망 속에서 이런 희망을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니, 내일부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다 가져오세요. 지훈아,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지우는 영순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의젓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이겨드릴게요. 지훈의 말에 영순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40년간 혼자 싸워온 영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거였어요. 그날 밤 영순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지훈이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과연 지훈이 영순을 도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민재와의 법정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약속한 대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영순을 도왔습니다. 영순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머니, 이 서류들 정말 완벽해요.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40년간 세금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모든 게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다 한 일인데. 영순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은행 거래 내역도 완벽해요. 지훈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설명했어요. 가게 매출이 모두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남편분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이 다 있어요.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했는지, 그게 이제 자신을 구하는 증거가 될 줄이야. 어머니, 승산이 99%예요. 지훈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네, 법적으로 명의만 남편분 것이지 실질적 운영자는 명백히 어머니예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재는 비싼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영순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입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법정 상속인의 권리는 명백합니다. 고인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상속받아야죠. 하지만 지훈은 침착했어요. 재판장님, 먼저 이 서류들을 확인해 주세요. 지훈이 정리해온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40년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모든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세금 신고서부터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영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이 생전에 피고인 모르게 빼돌린 자금 내역입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0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모두 피고인의 노동소득입니다.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인이 40년간 간병한 남편의 혼외자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피고인의 노동으로 번 돈을 본인 모르게 혼외자에게 송금한 것은 중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훈이 결정적 증거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만식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고인은 하반신 마비 환자였지만 상지 기능과 인지 능력은 정상이었습니다. 즉, 본인 의지로 충분히 돈을 송금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임행위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합니다. 피고인에게 송금된 2억 4천만 원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 또한 가게와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됩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영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법정을 나서는 민재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40년간 떵떵거리며 산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자유예요. 지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너 때문에 살았어. 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영순에게 2억 4천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돈을 되찾은 거였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가게를 새로 꾸며볼까 해. 영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순네 국밥이라는 간판도 새로 달고 영순은 가게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깔끔하고 위생적인 인테리어로 바뀌었어요. 영순네 국밥 간판도 크게 달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영순 언니 대단해. 40년 만에 복수 성공했네. 정말 시원하다. 사람들이 영순을 응원했습니다. 이제는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존경의 시선이었어요. 영순은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할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만석이에요. 직원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영순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에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야. 영순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맞아요. 이제부터가 어머니의 진짜 인생이에요. 영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0년간 억눌려 살았던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거였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지훈이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과연 영순의 앞길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영순네 국밥이 대박을 터뜨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영순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바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영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년 만에 찾은 자유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68세의 몸이 젊은이처럼 따라줄 리는 없었습니다. 요즘 부쩍 어지럼증이 자주 왔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했고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훈이 저녁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너무 바빠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은 무슨,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평생 아픈 것도 참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미경이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영순이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119 불러요.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영순을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까지 찍었죠. 보호자가 누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예요. 지훈이 급히 달려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동맥류가 발견됐어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뇌동맥류요? 네,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수는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뇌동맥류라니.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병실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영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의사가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해요. 수술? 영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68세에 뇌수술을 받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영순이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시어머니가 시누이 정숙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영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픈데 안 올 수 있나? 시어머니가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영순아, 가게는 어떻게 하려고?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당분간 직원들이 운영할 거예요. 직원들이 제대로 할까? 돈 관리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순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뻔했거든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재가 나타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병문안 왔습니다. 민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병문안? 네,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요. 민재가 의자에 앉았어요. 영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술 잘못되면 가게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민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가게를 노리고 온 거였어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정 상속인은 저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민재가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막 되찾은 가게를 또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지훈이 소리쳤지만 민재는 여유로웠습니다. 누가 알아요? 뇌수술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민재의 말에 영수는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40년 만에 찾은 자유를 이렇게 다시 빼앗길 수 있다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훈이 영순의 손을 잡았지만 영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순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민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훈은 민재가 떠난 후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순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영순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서류요. 지훈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승소하신 직후에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영수는 놀랐어요. 지훈이 이런 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혹시라도 모르니까 법적 방어장치를 만들어둔 거예요. 지훈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서류예요. 이미 공증도 받아뒀고 법원에 제출할 준비도 다 됐습니다. 영수는 지훈의 치밀함에 감동했어요. 지훈아, 네가 이런 것까지.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게 제 의무니까요. 지훈이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준비도 했어요. 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게 운영권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서류예요. 누구한테? 미경 씨요.
어머니께서 가장 믿는 직원이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수술 전에 이 서류들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영수는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미경이 병원에 왔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게 잘 지킬게요. 미경이 영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너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사장님이 빨리 나으셔야 해요. 가게에서 모든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경의 말에 영수는 힘이 났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수술 전날 지훈이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운영권 위임, 재산 관리 위임까지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민재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지훈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의 모든 권리가 보호됩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지훈과 미경, 그리고 가게 직원들이 모두 와서 응원했습니다. 사장님, 화이팅! 어머니, 꼭 성공하세요.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영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 고마워, 다들.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금세 끝날 거예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과 사람들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5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지훈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뇌동맥류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앞으로 문제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순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영순을 보며 지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성공했어요. 정말? 네,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영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민재가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후견인 신청을. 이미 늦었어요. 지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셨거든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게다가 가게 운영권도 이미 위임했고 재산 관리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완벽하게 막혀버린 거였죠. 이건 불공정해요. 민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불공정한 건 당신이에요. 지훈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40년간 어머니 돈으로 살면서 이제 와서 더 달라니요. 민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병원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영순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영수는 마음이 놓였어요. 더 이상 민재가 자신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영수는 퇴원했습니다. 가게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줬어요. 사장님, 돌아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직원들의 반가운 인사에 영수는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덕분에 살았어. 영수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건강도 되찾고 법적 보호장치도 완벽했거든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과연 영순의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영수는 수술 후 1달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영순의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었죠. 어머니, 1년 전 수술 후 1달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영순의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었죠. 어머니, 1년 전 수술 후 1달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영순의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었죠.
이제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지훈이 영순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응,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이 온전히 내 것인 것 같아. 영순도 환하게 웃었어요. 가게는 미경의 관리하에 더욱 번창했습니다. 영순이 없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이제 진짜 체인점으로 확장해봐요.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체인점? 네, 영순네 국밥 브랜드로요. 벌써 몇 곳에서 가맹 문의가 왔어요. 영순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가 될 줄이야. 정말? 네, 어머니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가고 SNS에서도 화제가 됐거든요. 지훈이 설명해 줬습니다. 40년간 혼외자를 키워준 아내가 결국 승리했다는 스토리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영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영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경아, 너한테 가게를 넘겨주려고 해. 예.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깜짝 놀랐어요. 너가 전문 경영인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회장 역할만 할게. 영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너만큼 가게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훈이가 법적으로 도와줄 거야. 영순의 결정에 미경은 감동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너 때문에 가게가 더 커진 거야. 영수는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경이 대표가 되고 각 지점별로 관리자를 두고 지훈이 법무를 담당하는 구조였어요. 영순네 국밥은 6개월 만에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장됐습니다. 모든 가맹점이 성공했어요. 영순의 진정성 있는 맛과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어필한 거였죠. 어머니, 이제 정말 대기업 회장님이 되셨네요. 지훈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니까 뿌듯해. 영순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영순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 여행 가려고 해. 여행요? 응, 40년 전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영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지훈은 영순의 결심을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세계 일주. 영순의 대답에 지훈은 놀랐어요. 세계 일주요? 응, 평생 못 가본 곳들 다 가보고 싶어. 영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영수는 3개월짜리 세계 일주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까지 평생 꿈꿔왔던 곳들을 다 가는 코스였어요. 출발 전날 가게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좋은 여행 하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세요. 직원들의 축복을 받으며 영수는 뭉클했어요. 고마워, 다들. 덕분에 이런 날이 왔어. 다음 날 공항에서 지훈과 미경, 그리고 주요 직원들이 영순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행 하세요. 응, 걱정 마. 3개월 후에 건강하게 돌아올게. 영순이 출국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68세 여성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영순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3개월 후 영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더없이 밝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 보이세요.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영순이 환하게 웃었어요. 파리에서는 에펠탑을 보고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봤어. 정말 꿈 같았어. 영수는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습니다. 돌아온 후 영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와 쉼터를 만든 거였어요. 혼자 고생하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어? 영순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영순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의 배신 등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어요. 영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된 거였죠. 저녁 무렵 영수는 새로 꾸민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할 줄이야.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됐구나. 영순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재단 개소식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 지훈아.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어머니야말로 저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40년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거든요. 이제 영순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8세의 늦은 시작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첫걸음이었죠. 영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희망 말이에요. 68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순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4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잖아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속이고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순처럼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가 있다면 분명 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순의 용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